안녕하세요. 소판돈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청자 형님 동생들한테 제가 그동안 못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정확하게 유튜브 첫 영상을 2018년 9월 28일 날 업로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근데 사실 그때 유튜브 첫 영상 업로드 하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2018년 8월 9월쯤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제가 자전거 매장을 접을까, 아니면 아예 이 자영업이라는 거 이제 하지 말까, 다 접고 아예 회사에 취직을 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매장 폐업까지 생각했다는 것은 사실 저희 와이프도 모르고 제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 아무도 몰라요. 저 혼자서 굉장히 몇 개월간 좀 고민을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매장 폐업까지 고민을 했던 이유는요, 사실상 매장을 처음에 오픈하고 2년 반 동안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급격하게 성장을 해도 워낙 처음에 적은 자본을 가지고 매장을 시작하다 보니까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어요. 보편적으로 자전거 매장 시작하시는 점주분들이 여유롭게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1억, 많게는 한 3억 정도 가지고 자전거 매장을 시작하세요. 왜냐면 자전거 매장에 있는 자전거나 용품, 부품들은 전부 다 사입을 해가지고 매장에 DP를 하고 전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전거 매장이 사실 적은 자본 가지고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업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여유롭게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매장을 시작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2천만 원,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 2천만 원, 그렇게 4천만 원 가지고 매장 보증금에, 그리고 필요한 공구, 집기들 구입하고 나니까 정말 돈이 1원 한 푼도 없었어요. 사실 제가 6월부터 가오픈해서 시작했는데 6월, 7월, 8월 이렇게 3달 동안 매장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때 또 특히나 굉장히 폭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계속 땀으로 샤워를 하고 일을 했어요. 매장에 전시한 물건들도 대부분 제가 자전거 업계 영업사원 하면서 알던 인맥 통해 갖고 다 외상으로 받은 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맨날 물건 팔아도 외상값 갚기 바빴어요. 그래서 외상값 갚고 조금 남는 돈 이렇게 모아갖고 해갖고 겨우 8월 달에 에어컨을 또 장착을 했죠. 아무튼 그렇게 정말 궁핍하게 매장을 운영을 했는데, 다행히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갖고 매장이 정말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매장 시작하고 정확하게 반년 만에 외상값 싹 다 갚고 또 제 돈으로 아예 매입을 해갖고 다 전시를 했어요. 그렇게 2년 반 동안 순탄하게 장사를 해왔는데, 그렇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남은 이익금들은 또 새로운 제품을 매장에 사입을 하는데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2년 반 정도 사입을 하고 채우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구색이 맞춰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대략 재작년 말부터 물건이 굉장히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처들도 창고에 막 물건이 쌓이니까 기존에 50원에 주던 물건을 막 20원, 30원 이렇게 막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물건들을 또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할인해서 또 판매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으니까 계속 받아 먹고 하는데 물건은 계속 안 나가. 그리고 나서 2018년 초까지 되니까 와, 물건이 넘쳐나는데 돈은 안 돌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2018년 초부터 제가 갖고 있던 재고들을 매입가 이하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돈은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쭉 판매를 하고 나니까 힘겹게 겨우겨우 판매를 했어요. 그렇게 반 시즌을 거치고 7월이 되니까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이런 호구가 없는 거야. 내 돈 들여갖고 공급처 재고 털어주고 생돈으로 가게 월세 내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굉장히 현타가 온 거예요. 현타 오니까 이거 진짜 장사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거 하다가는 진짜 집안 말아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자전거 매장을 접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 떠오른 것이 저희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나 구입을 할 수 있는 물건인데 제가 잘해줄 것 같고 제가 AS를 책임을 지고 해줄 것 같은 그 신뢰 때문에 저한테 구입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손님들이 제가 매장을 닫음으로 인해서 AS를 제대로 받을 수 없고 또 다른 매장 갔다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매장 초기에 오픈했을 때 저랑 가까이에 친하게 지내던 매장 점주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경영 악화로 매장을 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매장 단골 손님들이 여기저기 뭐 갈 데가 없으니까 폐업한 사장님한테 전화해갖고 어디 가야 되는지, AS 해줄 수 없는지 그렇게 문의가 오니까 그 사장님은
저한테 또 부탁을 하셨죠. 우리 단골 손님이었는데 판돈이 네가 좀 알아서 좀 봐줘라, 부탁한다. 그래서 그분들 다 제가 자전거 정비해 드리고 케어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또 제가 폐업을 해도 제 단골 손님들이 또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자전거 매장도 제대로 못하고 힘든 상황이 됐는데 다른 업종 한다고 잘 할 수 있을까? 이 자전거라는 업종이 약간의 쇠퇴하는 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전에 완전 폭망했던 인라인 업계처럼 추락을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상 제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제가 뭐 다른 업종을 하든지 다른 생활을 한다고 해도 별반 달라질 것이 없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마음 잡고 자전거 매장 좀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동안 계획했던 거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바로 아프리카 TV라는 플랫폼에서 자전거 매장을 하면서 실시간 방송을 하는 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은 김에 바로 시작하자 해갖고 캠 달아놓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아프리카 TV라는 플랫폼이 어느 정도 캐리어가 있어야 시청자들도 들어오고 어느 정도 홍보를 해놔야 시청자들이 들어와서 상위에 있으니까 또 다른 시청자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던 저로서는 당장 방송 켜봤자 이틀 3일 동안 시청자가 단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그나마 중간에 한 명 들어왔었는데 그때 제가 또 손님이 오셔갖고 응대한다고 화면에 빈 화면만 나오니까 또 금방 나갔고, 이렇게 해서 이거 아프리카 TV 실시간 이거 계속 켜놓고 할 게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최소 한 2달은 계속 켜놓고 있어야 아마 사람도 조금 홍보가 되고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꿔갖고 그래, 유튜브를 해보자 그렇게 해갖고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서 9월 28일부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올리는 동안도 굉장히 멘탈이 많이 깨졌어요. 한 2달까지만 해도 거의 일주일에 영상 3편 이상씩 올리는데 조회수가 100도 안 돼. 그리고 구독자 느는 것도 거의 안 보여. 그래도 기왕 시작한 거니까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해갖고 계속 갔어요. 그냥 영상 올렸어요. 계속 올리다 보니까 한 3개월 차 되니까 구독자도 한 2,000 가까이 되고 매일 영상 올리면은 조회수도 1000회 이상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댓글도 막 달리기 시작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 뭔가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아무튼 뭐가 됐든 계속 댓글이 달려. 그러니까 또 그분들이랑 소통하는데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계속 댓글에 답글도 달고.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지나니까 유튜브를 보고 매장에 손님이 오셔. 처음으로 매장에 유튜브 보고 오신 손님이 서울 강서구에서 오셨던 손님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갖고 본인이 주변에 믿을 만한 매장이 없다, 근데 네 영상 보니까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더라, 그래서 오셔갖고 정비 싹 받고 자전거도 구입해 가시고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정말 먼 지역에서도 오세요. 목포에서도 오셨고 우리 광양에서도 동생이 왔었고 뭐 수원, 동탄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오늘 같은 경우도 서울 연희동에서 오시고 경기도 광주 오포읍에서 오시고, 그렇게 차차 매장이 바빠지기 시작하고 구독자도 더 늘고 조회수도 맨날 더 늘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처음으로 광고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락앤롤 오일이었는데 그때 사실 광고가 처음이었는데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때 광고하니까 저도 판매를 해야지 생각하고 오일을 30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광고하면 한 10개 나가겠지, 그리고 20개는 매장에 비치해 놓고 오시는 손님들한테 판매해야지, 이렇게 생각해갖고 딱 30개만 준비를 했는데 웬걸 첫날 정확하게 6박스가 팔렸어요. 한 박스에 12개 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72개가 판매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대략 한 50개 정도 판매되고, 그래서 그때 준비한 수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또 주문하느라고 그때 발송이 늦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 일일이 전화해갖고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준비가 미흡해서 이틀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양해드리는 전화 돌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택배도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매장 오픈하면서 온라인몰을 같이 시작했는데 온라인몰 월 매출량이 사실 70만원, 80만원 맨날 이랬어요. 30만원 이하인 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택배 수량이 30개 나오면 많이 나온 거야. 근데 우리 시청자 형님 동생들이 보시고 막 물건을 주문하기 시작하면서 물량이 많아지니까 겨우 CJ 택배도 수량을 맞춰서 계약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택배 싸갖고 택배 들고 편의점 가갖고 편의점에 물건 무게 재고 이렇게 붙이고 작성하고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였는데, 계약하고 나니까 우리 기사님이 물건 실으러 매장에 오시고 알아서 다 기입도 해놓으면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진짜 우리 시청자 형님 동생들이 호흡기 붙여준 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더 제가 유튜브 쪽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업로드한 영상에서도 제가 우리 형님들 찢어진 타이어 보수해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왜냐면 죽어가던 사람 호흡기 붙여줬는데 뭘 못해줘. 그렇다 보니까 광고도 따로 비용 받지 않고 다 모든 물품 협찬받아서 형님들한테 드리는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누구라도 저랑 동일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간혹 저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업을 위해서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1도 신경을 안 씁니다. 단지 여기까지 상황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시청자 형님 동생들한테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타이어 보수뿐만 아니라 제가 매장 운영하면서 또 유튜브 하면서 우리 시청자 형님들이 즐겁게 라이딩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하면은 지체 없이 저는 실행에 옮길 겁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딱 2달째에 내린 결론이 한 가지예요. 시청자 없이는 크리에이터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달려올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우리 열정을 가지고 라이딩 하시는 시청자 형님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했고요. 이 부분은 또 다른 업체들이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굉장히 또 좋은 소식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뭐 저를 안 좋게 보는 점주분들도 계셨고, 왜냐면 우리 또 영업사원들 통해서 그게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영상 올리고 나서 댓글들 중에 또 저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댓글 이런 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경은 안 써요. 왜냐면 저한테 잘해주시는 분들한테 더 잘하면 돼. 굳이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소모적으로 이렇게 신경까지 쓰고 싶진 않거든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기차가 지져도 개는 간다. 누가 뭐라고 하든 저한테 관심, 응원, 격려 주시는 우리 형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